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월 300만 원씩 내고 감옥 같은 곳에서 살라고? 난 아직 죽지 않았다. 요즘은 시설이 좋아졌대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셔서 편하다고 해요. 내 친구 박철수는 요양원에서 우울증이 와서 죽었는데도 좋다는 거냐? 아버지, 저희도 맞벌이라 돌봐드리기가 힘들어서요. 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 내 밥벌이는 한다.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이것은 8년 전 한 가족 간에 차가웠던 대화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날의 대화가 끝난 후 김영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식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돌봐드리기 힘들다는 말은 결국 아버지가 부담스럽다는 뜻이 있었고, 시설이 좋아졌다는 말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위험하다는 말 속에는 귀찮다는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삶의 지혜로 그는 자식들의 말 속에 감춰진 의미를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던 날들. 자신의 옷은 한 벌로 계절을 나면서도 아이들 옷은 새로 사주었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 속에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하나의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라 힘들다는 말에 담긴 피로감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것조차 피곤한 의무가 되어버린 현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70년을 살아온 한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요양원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그곳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도전이 자신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요양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종착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 3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요양비, 제한된 생활 시간과 자유, 낯선 환경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점점 늘어만 가는 우울증 환자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이 암울한 현실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현재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 8년 전 자녀들의 요양원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신 후 지금까지 혼자의 힘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동네 한 바퀴를 도시고 세 끼 식사를 직접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십니다. 요양원에서 쓸 돈으로 취미생활도 즐기시죠.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노인정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하십니다. 유튜브로 매일 뉴스를 보시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죠. 주말이면 직접 가꾸시는 텃밭에서 무농약 채소도 기르십니다. 병원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만 가십니다. 약은 혈압약 반알이 전부입니다. 요양원. 거긴 감옥이야. 내 돈 내고 구속당하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자유롭게 사는 게 낫지. 이 말씀을 하시는 김할아버지의 눈빛은 20대 청년보다도 더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양원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선택일까요? 매달 3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으로 차라리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생활하고 자유가 제한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8년간 실천해 오신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노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분들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나이 들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김 할아버지의 비결들은 요양원 없이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비결 첫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박순경, 오늘도 야간 근무 수고가 많으시네. 아니,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요즘 새벽에 범죄가 자주 일어나서요. 하하, 걱정 마시게. 난 매일 이 시간에 나와. 이제 8년째야. 8년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혹시 몸은 안 힘드세요?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다니까. 요양원 가라는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비결이야. 정말 멋있으세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활동적인 아침 루틴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원에서는 모든 생활이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식사,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획일화된 일과죠. 그곳에서는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78%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자고 일어나야 하는 단체 생활이 원인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수면장애가 우울증과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새벽 5시, 아직 도시가 잠든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야말로 자신만의 황금 시간이라고 하시죠. 새벽에는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이야. 김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37도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십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뜨거운 물은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15분간 관절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무릎 관절, 어깨 관절, 손목 관절 순서로 진행하시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30분까지 늘리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지속성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무리하면 오래 못 가.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비결이야. 이런 활동적인 아침 루틴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새벽 운동은 코티솔 분비를 조절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김 할아버지는 8년 동안 우울증 약은 물론 감기약 한 번 복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해. 약으로 건강을 관리하지. 하지만 난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침 루틴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도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순찰 나온 경찰관과도 친분이 생기고 새벽에 문을 여는 가게 주인과도 이야기를 나누죠. 요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 하지만 밖에서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김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수동적인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아침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김영수 할아버지의 놀라운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매일 장 보러 나오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내 운동이야, 직원 아가씨. 그래도 배달시켜 드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은 어르신들 다들 배달시키시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보고 사야 맛있는 걸 고르지. 근데 이렇게 매일 장보기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럼 내가 특별하니까. 요양원 가라는 자식들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산다니까.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요양원 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김영수 할아버지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자립적인 식생활 관리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떤 식사가 제공될까요?
영양사가 계획한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대량 조리로 인한 싱거운 음식, 매일 비슷비슷한 반찬, 그리고 개인의 입맛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획일화된 식사가 전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67%가 식사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식사 불만족이 영양 결핍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 입소 노인의 45%가 영양 결핍 상태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마치고 나면 시장이나 마트에 들러 장을 보십니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흥정도 하고 단골 가게 주인과 이야기도 나누시죠. 마트에 오면 내가 산다는 즐거움을 느껴. 이게 바로 삶의 기쁨이야. 김 할아버지의 식생활 관리는 체계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하루 세 끼를 꼭 직접 요리하십니다. 요리 과정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리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35%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제철 식재료만 고집하십니다. 제철 음식이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입니다. 비싼 영양제 먹을 돈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는 게 낫지. 셋째, 식사 시간을 정확히 지키십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시죠. 이런 자립적인 식생활 관리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42% 낮고 인지 기능도 28% 더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밥 먹는 시간조차 자유롭지 않아. 하지만 난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지.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식생활 관리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요양원 한 달 식비가 보통 90만 원 정도인데 비해 김 할아버지의 한 달 식비는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 덕분에 실제 지출은 더 적죠.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고 즐거움도 느끼고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해서 꼭 불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경제적으로, 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신의 식사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김영수 할아버지의 세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 이 스마트폰 사용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우리 동네 사람이면 다 가르쳐줘. 근데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다루세요? 배우면 되는 거지. 난 유튜브로 매일 공부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요양원 가시고 나서 핸드폰도 안 만지시는데. 그게 문제야. 세상과 단절되면 금방 늙는 거야.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떤 디지털 생활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TV 시청이 전부입니다. 와이파이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죠. 결국 디지털 기기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85%가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단절이 가족과의 소통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 입소 노인의 73%가 가족과의 연락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뉴스는 유튜브로 보시고 손주들과는 영상통화로 대화하시며 심지어 은행 업무도 모바일 뱅킹으로 처리하십니다. 나이 든다고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야.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 해. 김 할아버지의 디지털 생활은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새로운 앱 하나를 공부하십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그 다음은 유튜브, 그 다음은 모바일 뱅킹,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는 방식이죠. 둘째,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하십니다.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동네 소식은 밴드로 공유하고,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기록하시죠. 셋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여십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많이 배워. 이런 디지털 활용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인은 인지 능력이 23% 높게 유지되고 우울증 발병률도 38% 낮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TV만 보다가 잠들어. 하지만 난 세상과 소통하면서 살아.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디지털 활용이 경제적 이득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쇼핑으로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수수료도 아끼고 각종 할인 정보도 실시간으로 활용하시죠. 디지털을 모르면 손해야. 똑같은 물건도 비싸게 사게 되고 좋은 정보도 놓치게 되지. 김 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디지털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김영수 할아버지의 네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이 텃밭 농사는 언제부터 지으신 거예요? 처음 독립하고 나서부터지. 이제 8년 됐네. 혼자서 이렇게 큰 텃밭을 관리하시다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다고.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요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근데 이렇게 많은 채소는 어떻게 다 드세요? 나눠 먹지. 이웃들하고. 그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야. 요새 어르신들은 다들 요양원 가시는데 대단하세요, 정말. 김영수 할아버지의 네 번째 비결은 바로 생산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떤 취미 활동이 가능할까요? 대부분 TV 시청이나 간단한 체조가 전부입니다. 가끔 미술 교실이나 음악 교실이 열린다고 해도 그저 시간 때우기 시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죠.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82%가 의미 있는 취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기력한 생활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 입소 노인의 68%가 무료함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다릅니다. 30평 규모의 텃밭을 직접 바꾸며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즐거움도 누리십니다. 취미는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니야.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어야 해. 김할아버지의 텃밭은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계획됩니다. 첫째, 계절별로 작물을 구분해서 심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냉이, 여름에는 토마토와 가지, 가을에는 배추와 무, 겨울에는 마늘과 파를 키우시죠. 둘째, 모든 농사를 유기농으로 짓습니다. 약은 먹으려고 채소를 기르는 게 아니니까. 지렁이를 키워 천연 비료로 활용하시죠. 셋째, 수확한 작물은 반드시 나눔을 실천하십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지. 이웃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돈독해집니다. 이런 생산적인 취미 활동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텃밭을 가꾸는 노인은 신체 활동량이 일반 노인보다 45% 많고 우울증 발병률은 52% 낮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누워서 시간만 보내. 난 매일 땀 흘리며 살아있음을 느끼지.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취미 활동이 경제적 이득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요양원 비용 대신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식비를 절약하고 판매까지 해서 용돈도 버십니다. 작년에는 들깨를 팔아서 손주 용돈도 줬어. 이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 줄 알아? 김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 들어서도 생산적인 활동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여유롭게, 더 즐겁게,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김영수 할아버지의 다섯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동네 청소하세요? 그럼 매주 금요일은 우리 동네 청소하는 날이야. 어르신 나이에 이런 봉사활동을 대단하세요. 봉사라니,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근데 요즘은 다들 요양원 가시던데 힘들지 않으세요? 요양원. 거긴 죽으러 가는 곳이야. 난 아직 세상에 할 일이 많아.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세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다섯 번째 비결은 바로 지역사회 참여활동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떤 사회활동이 가능할까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만 만나고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89%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고립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 입소 후 6개월 이내에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비율이 57%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다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동네 청소를 하고 월요일에는 초등학교 교통봉사를 하며 수요일에는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실 강사로 활동하십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남을 위해 뭔가 하는 게 삶의 기쁨이지. 첫째, 규칙적인 봉사활동으로 생활 리듬을 만듭니다.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축복이야. 이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둘째,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합니다. 아이들과는 교통봉사를 통해, 또래와는 경로당에서, 젊은이들과는 스마트폰 교실에서 소통하시죠. 셋째, 항상 새로운 활동을 찾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늙는 거야. 최근에는 동네 카페에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도 시작하셨습니다. 정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8% 낮고 평균 수명도 7.2년 더 길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하루하루가 똑같아. 하지만 난 매일이 새로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회활동이 경제적 가치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교통봉사 활동비로 월 20만 원, 스마트폰 강사로 30만 원, 바리스타 교육으로 25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용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보람도 느끼고 이게 바로 행복한 노후 아닐까? 김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가치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김영수 할아버지의 6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또 운동하러 가세요? 난 매일 헬스장에 가. 헬스장이요? 위험하지 않나요? 요양원에서는 그냥 가벼운 체조만 하던데요. 그게 문제야.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게 진짜 위험한 거지. 그래도 다치시면 어떡해요? 웃기는 소리. 내가 트레이너보다 더 오래 했어. 벌써 8년째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요양원 가시고 나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김영수 할아버지의 6번째 비결은 바로 전문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떤 운동이 가능할까요?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체조, 손동작 위주의 간단한 움직임, 대부분 앉아서 하는 정적인 활동이 전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92%가 근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근력 감소가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 입소 노인의 %가 1년 내 적어도 한 번의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다릅니다. 매일 오후 2시 동네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하고 주 2회는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며 매월 전문 트레이너와 상담도 하십니다. 운동은 약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김할아버지의 건강관리는 의학적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과학적인 근력 운동을 하십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 하체 근력 강화에 특히 집중하시죠. 둘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합니다. 심장이 젊어야 사람이 젊어. 수영과 걷기를 번갈아 가며 하시죠.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3개월마다 전문의 상담을 받고 운동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이런 전문적 건강관리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골다공증 위험이 62% 감소하고 인지기능도 35%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운동이란 이름의 놀이를 해. 하지만 난 진짜 운동을 하지.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건강관리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점입니다. 요양원의 의료비가 월 평균 150만 원인데 비해 김할아버지의 건강관리 비용은 헬스장 회원권 5만 원, 수영장 이용료 8만 원, 트레이너 상담료 10만 원으로 총 23만 원입니다. 건강할 때 돈 조금 쓰는 게 나중에 큰 병 나서 수천만 원 쓰는 것보다 낫지. 김할아버지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나이 들어서도 전문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건강 수명을 늘리는 비결입니다. 김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 안 보내고 이렇게 살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웃의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까? 누구신데요? 우리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78세 할머니야. 슈퍼마켓도 운영하시지. 78세의 가게를 그것뿐이야.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1만 명이래.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6가지 놀라운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국에는 이미 수많은 자립적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대구의 박순자 할머니는 25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할매 장보기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신 거죠. 부산의 이정숙 할머니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도예를 이제는 전문 작가 수준으로 발전시켜 전시회도 여시고 지역문화센터에서 강사로도 활동하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 나이를 한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했다는 것.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분들 모두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카카오톡도 못하셨지만 손주의 도움으로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 도예를 시작했을 때 흙을 만지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죠. 나이 들어서도 못할 건 없어. 다만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자립적인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립적인 노후 준비.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첫째, 경제적 자립부터 시작하세요. 정기적인 수입원 만들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요양원 비용 대신 건강관리 비용으로 전환하기. 둘째, 건강관리를 생활화하세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하기, 3개월마다 정기 건강검진 받기. 셋째, 디지털 역량을 키우세요. 스마트폰 기본 기능 익히기, 온라인 뱅킹 사용하기, SNS로 소통하기.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 참여하기, 봉사활동으로 보람찾기, 새로운 취미 만들기. 시작 기반이야. 첫걸음만 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성공하셨습니다. 최옥순 할머니는 80세에 수영을 시작해서 83세가 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임철수 할아버지는 83세에 스마트폰을 배워 지금은 2만 명 구독자의 인스타 셀럽이 되셨으며, 강미자 할머니는 82세에 시작한 텃밭 가꾸기로 지금은 로컬 푸드 장터의 단골 판매자가 되셨습니다. 요양원이 정답이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어. 우리는 아직 젊어.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라는 숫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하고, 70세가 되면 운동을 줄여야 하고, 80세가 되면 요양원에 가야 한다. 이런 편견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가두어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은 80세 유튜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83세 텃밭 지기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매일 수영장에 다니는 85세 어르신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립적인 삶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틀에 갇혀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아침 산책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 스마트폰 하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는 것도,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